경매 시장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리고 이에 따라서 경쟁이 심해지고 낙찰가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경매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고 눈길을 끄는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부동산 경매 카페죠. 북극성의 오은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경매 시장이 최근 인기라고 하는데 분위기를 직접 현장에서 느끼시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경매 시장으로 몰리게 되는 걸까요? 먼저 지금 현재 경매 시장을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 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2일 날 그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전국 경매 낙찰률이 39.4%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2007년 2월 이후로 거의 8년 2개월 만에 가장 최고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경매 시장 굉장히 많이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두 가지 정도 제가 설명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먼저 첫 번째는 그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기름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응찰자가 무려 64명이나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가율이 감정가 대비해서 약 대략 한 116% 정도, 2억 8,900 정도에 낙찰됐고요. 또 그 서울 그 목동에 위치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61% 정도에 낙찰이 되면서 예, 그냥 1억 한 6,100만 정도 있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응찰자가 또 60명 정도 이렇게 몰렸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물건들을 보면 그 특징이 대부분 좀 소형 주택입니다. 네. 소형 아파트나 빌라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싸게 집을 사보자.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싸게. 예. 그래서 경매 시장으로 가시고, 또 워낙 재테크 할 만한 분야가 없잖아요. 요즘 네네. 시대,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소형 주택도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잘 낙찰을 받게 되면 더 높은 가격에 또 되팔 수 있는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쓰신 저서가 있는데요. 제목이 나는 월세 받는 직장인이 되기로 했다. 맞습니다. 네, 월급으로는 사실 좀 생활하기가 빠듯하고 월세를 받는 주인이 돼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건 없죠. 그리고 이분들도 자기만의 어떤 투자 시스템,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열정을 갖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얻어지는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이외에도 이번에 19명의 제 멘티들과 함께 공동해서 만들어진 참여한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어떤 주부나 아니면 은퇴자 이외에도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다 그 직장인들이시고요. 그래서 직장을 병행하면서 경매 재테크를 하고 그런 이제 수익을 이렇게 얻으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 직장인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가 아닌 경매 재테크를 해라,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매 재테크 이게 뭐가 달라?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나 또 법적 절차에 의해서 부동산을 좀 저렴하게 취득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경매 재테크는 이런 경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종잣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어떤 프로세스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의 낙찰이 아닌 여러 번의 낙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여러 번의 낙찰을 위해서는 투자금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실투자금을 최대한 소액으로 쪼개서 입찰하고 낙찰받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경매 재테크의 프로세스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좀 다른 얘기 조금 더 하고 들어볼게요. 월세를 받는 직장인 되겠다. 근데 이 월세를 받는다는 것도 수익형 부동산도 요즘은 어떤 투자 수익을 거두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월세를 매달 받는다고 해도 사실 또 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서 또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짜 그 수익을 잘 계산하셔서 월세도 좀 받는 어떤 부동산을 내가 취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 경매 재테크
재테크로 종잣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말이 쉽지만 좀 네네. 생각한다면은 일반 분들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좀 구체적인 얘기 해주세요. 그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3년 4월에 그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빌라인데요. 이 빌라의 시세는 그때 당시 7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 7천만 원 이 빌라를 저희가 5,700만 원에 낙찰받았고요. 그런데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취득세,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이런 부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네네. 그 비용이 총 한 3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700만 원에 300만 원 합친 6천만 원 정도가 실제 투자 비용인데 이 물건은 이제 경락잔금 대출을 통해서 저희가 4,700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율은 이제 4.3%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잔금을 대출을 받은 다음에 잔금을 치고요. 그 이후에 이거를 월세를 놨는데 그 월세를 이제 1,000에 30만 원에 네. 월세를 놓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경락잔금 대출 4,700만 원하고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6천만 원에서 5,7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투자금은 300만 원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대출 이자가 있는데 월세 30만 원에서 대출 이자 4.3% 정도로 계산하면 한 달에 대략 한 16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30만 원에서 16만 원을 제외한 한 14만 원 정도가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수익률을 계산하면 얼마 정도 수익률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임대 수익률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물건이 그 이제 최근에 저희가 낙찰받은 바로 위층에 있는 물건이 8,500만 원에 매도가 됐거든요. 매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8,500만 원에서 5,700만 원을 제외하면 매도 차익은 대략 2,8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거고요. 그 2,800만 원 플러스 14만 원을 24개월, 2년 정도 보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세전 수익률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쵸. 어떤 실제 투자 비용이 낮아지면서 네네.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네. 자본을 최대한 많이 끌어와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리스크를 이제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굉장히 어떤 그 성공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기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꾸준히 낙찰받아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의 정도만 낙찰받고 끝나버리면 저희가 매달 14만 원밖에 예를 들어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20년 동안 제가 이제 제안하고 있는 거는 상반기 한 채, 하반기 한 채, 그리고 꾸준히 20년 동안 받으면 네. 대략 한 40채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월세 14만 원인데, 이게 만약에 40채 물건이 매달 한 부동산마다 14만 원씩 받는다면, 단순 계산해서 56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뒤에 본인이 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매달 56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노후 대책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경매재테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현재 경매 투자를 하기에 매력적인 투자처, 네. 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투자처는 어떤 쪽이 매력적인가요? 이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거의 지방시장이 거의 대세였습니다. 지방의 어떤 매매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지방시장이 대세라 보는데 2013년 이후부터는 서울 수도권 시장이 아무래도 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 이후부터 서울 수도권의 어떤 전세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낙찰을 받은 물건이 나중에 전세를 났을 때 실질적으로 낙찰가하고 전세가의 갭이 한 2천만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투자금은 한 2천만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 물건이 제가 말씀드린 20평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20평대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물건이 매년 2013년부터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는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단순 수익률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투자금 대비해서 한 150% 정도를 현재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강남에는 어떤 재건축 이주 수요, 그 다음에 강북 같은 경우는 재개발 이주 수요가 올 하반기부터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아파트, 특히 중소형 빌라, 그리고 아파트 어떤 이런 소형 중심으로 해서 접근한다 한다면 그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은 저희한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차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초보자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고가 낙찰, 호가 매도 타이밍이라고 먼저 저희한테 전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온라인상으로 지면으로 좀 전하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다음에 또 이 시간 한번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극성의 오은석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토마토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